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저는 피키캐스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아까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까로 구현한 추천 시스템과 검색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중급으로 돼 있던데 이제 내부 로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잠깐 한 5장 정도 요약을 해서 추천과 검색이 어떤 일을 하는 모델인지를 한번 원리를 설명하고 갈게요. 추천이라는 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들이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추천이라고 하면 이제 배우는 게 CF 협업 필터링인데요. 사실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 행위 유저고 한 행위 콘텐츠일 때 이제 얘네들을 각 유저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 것인가 레이팅, 별점을 예측을 이제 같은 걸 본 유저들을 토대로 추정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개발자 행사니까 데이터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은 저장 구조 또는 API가 부르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키는 유저 또는 유저와 콘텐츠를 키로 별점이 나오는 어떤 무엇인가, 머신러닝을 해결하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모델에서 보통 이제 CF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분석이에요. 얘는 아까 이제 같은 걸 본 유저들에 대한 별점을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토픽, 같은 카테고리 글을 좋아하는,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거를 보는 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 아까 그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몇 가지를 한 5가지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의성. 콘텐츠가 오래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글이라도 이미 3년 전 글은 관심이 없잖아요. 또는 어떤 고객이 방문 주기가 되게 자주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가끔 오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최근 글을 보여줘야 되는가는 이제 추천 엔진이 결국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써진 글의 키워드, 최신 게임 랭킹 12, 이거 한 달만 지나도 더 이상 최신이 아니죠. 그런 것들, 컨텐츠의 나이와 조회수 증감률, 시리즈 이렇게 연속으로 써지는 연속성 글, 이런 걸 다 결국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테이블 또는 NoSQL 이런 데 저장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뿐 아니라 이제 포털에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저희 같은 경우 에디터 같은 글을 계속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프라이어, 즉 그들의 점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쓰면 최소 히트 이 정도 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웹툰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무조건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런 걸 누적해서 점수화를 평소에 해놔야지 추천을 할 때 이제 얘네들 다 쓸 수 있는 거죠. 뿐 아니라 되게 많죠. 마지막인데요. 이제 점수가 여러 가지 모였어요. 사실 우리가 추천을 CF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클릭 점수는 다른 사람들이 화면을 봤을 때 얘네들을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포털에서 뉴스를 봤는데 바로 나갔어요. 불만족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댓글도 달고 공유도 했어요. 좋아할 확률이 높죠. 그런 걸 통틀어서 저희 클릭 점수라고 하는데, 체류 점수, 그리고 노출 위치, 사후 행동 이런 걸 추적해서 사용자 컨텐츠 점수 또는 컨텐츠 점수 또는 에디터 점수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얘는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컨텐츠고 얘는 유저예요. 얘네들이 다 각각 테이블 또는 어떤 그런 API 형태로 가게 되고, 실제 최종적으로는 딱 유저가 와서 이 컨텐츠 궁금해, 가장 가까운 애들한테만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그 추천할 대상을 최대한 빨리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안에 응답을 줘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천 모델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하나가 계산을 하면은 보통 한 줄만 해도 막 1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렬로 되게 많은 걸 미리 해놔야 돼요. 대부분 우리 고객들의 자주 오는 사람들 누굴 먼저 할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최대한 미리 어딘가에 해놔야 되는 거죠.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걸 수식으로 지금 옮겼는데요. 수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게 키고요, 왼쪽 게 값이에요.
결국 얘네들이 테이블이 돼서 유저 아이디와 문서 아이디를 넣었을 때 문서 아이디만 있어도 시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 써졌고 언제 죽을지는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저랑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시성은. 그래서 키가 하나예요, 문서. 그 다음에 CF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컨텐츠와 컨텐츠를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본 사람들이 새로운 글을 볼 확률을 따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 필터링. 그래서 사용자와 문서의 아이디를 넣었을 때 그 거리를 미리 계산한, 나와 컨텐츠와의 거리를 계산한 값이 미리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왜 미리 계산해야 되냐면 사실 최종 계산식이 일반적으로 닷 프로덕트인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하는 식인데, 그게 온라인을 아무리 빨리 해도 얘네도 그래도 100ms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유저 다큐먼트, 토픽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유저, 이 사람이 낼 별점이 몇 점인가가 결국 내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즉 추천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유저와 다큐먼트 아이디가 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서가 더 좋을 것인가, 정렬하려면 숫자가 저장이 돼야 돼요. 결국 그러면 점수가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 걔네들이 지금 피키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의 테이블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요새는 이제 좀 더 늘어나서 한 5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유저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런 50개 테이블 다 뒤져서 다 계산한 다음에 콘텐츠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그걸 컷오프 시켜서 양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많은 상황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참 이 세미나의 주제기도 한 이제 저는 이제 모바일로 콘텐츠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톰캣이나 그런 걸 쓰지 않고 일단은, 그러니까 아카 생태계 위에서 다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카 생태계 위에 있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아카 이제 그 유저가 앱을 키우고 콘텐츠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앱에서 직접 이제 스프레이로 주세요를 하는 거죠. HTTP를 썼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쓰는 건데, 뭐 추후 스프레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밝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노드에 아카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 이제 피키는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추천, 검색, A/B 테스트 이런 게 점점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않으면은 이제 HA까지 구성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기에는 하드웨어가 좀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은 좀 많은 편인데 아주 작은 서비스 하나 있다고 할게요. 폴 하는 서비스. 근데 이게 두 대로 하기에는 유저 수가 너무 적은 거죠. CPU도 놀고 메모리도 놀고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모든 서버에 다 아카를 띄우고 주키퍼를 붙여서 각각 서비스별로 주키퍼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구현한 매니저를 통해서 서비스 이름과 코어 수, 메모리, 그러니까 그 메서스에서 하는 일 같은 거를 일부를 구현을 해서 이제 그런 오토 스케일링 더하기 이제 수동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추천은 코어가 100개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24가 필요하다라고 주키퍼에 쓰면 주키퍼 하는 일은 이제 이런 주키퍼도 잠깐 이제 전체에 대한 동기화를 시켜주잖아요. 주키퍼가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으로 실제 로컬 로컬 변수에 다 대입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게 돼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서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카 서버들이 하는 기본 구성의 내용은 그 컨시스턴시 해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별, 다큐멘트별 키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담당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에서 이제 문서, 나는 1번 유저고 문서 2번을 줘 라고 하면 그 이제 유저가 있는 경우 유저가 우선 키고, 네, 문서가 있는 경우에 문서만 키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컨시스턴시 해싱에서 어느 담당이고 얘가 이제 L2 캐시, 얘가 L1 캐시, 그러니까 HBase도 캐시가 내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 스스로도 메모리와 L2 캐시를 하게 되고 결국 서비스로 나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고 각 컴포넌트 역할까지 그냥 사실 뭐 이렇게 스프레이와 아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카와 스칼라로 구현된 이제 탑 레이어의 HTTP REST 프레임워크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톰캣이나 엔진엑스, 아파치를 쓸 때와 비교해서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왓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장점이 확실히 많아요.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확실히 많은 건 그 전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성능이 늘은 게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성능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후에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프레이가 해주는 일은 이제 아카라는 모델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냥 아카 위에서 HTTP, HTTPS를 이제 해석해주고 응답하는 기능 또는 제이슨 파싱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서버 간 통신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HTTP로 하는 경우에 그런 걸 도와주게 되고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튜천은 프론트 레이어가 없는 그러니까 HTML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API 서버를 만들기에는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템플릿이 없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내장된 거. 근데 템플릿을 붙이려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다 분리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이제 추천 기본 기능을 다 하고 예전에는 잡았을 때는 저도 이제 네티로 HTTP 이렇게 입혀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스칼라 아카를 쓰면서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좀 이렇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쓰게 됐고요. 스프레이가 기본적으로 그 하드 코딩된 또는 스태틱 HTML을 성능이 로컬로 하면은 한 80만, 100만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리모트로 하면은 그걸 슬립을 한 10초 주면은 슬립을 1초 줬을 때는 한 9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벤트 드리븐의 최대의 장점은 앞에 이제 메일 박스가 있어서 동시 접속자가 일반적으로 그 스레드 모델, 톰캣이나 아파치 이런 애들은 이제 프로세스 모델 포함해서 접속이 딱 오면은 스레드가 생성되잖아요. 스레드 이제 리퀘스트 핸들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가진 CPU 뭐 한 12 하이퍼 스레딩 포함해서 12코어를 가진 애들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과부하 걸려서 처리를 못하게까지 걸리는 스레드 수는 보통 300, 400, 50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카가 설정한 스레드 수를 고정해 놓고 새로 들어온 소켓이나 이런 거를 그냥 메시지 하나의 레퍼런스로 하나 값으로 놔놔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접속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서버는 죽지 않아요. 근데 접속자가 응답을 늦게 받겠죠. 왜냐면 처리할 큐가 이제 길어지니까. 근데 큐가 만약에 너무 많으면은 이제 뭐 이게 타임아웃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톰캣으로 제가 서비스 할 때는 잘 보지 못한, 물론 설정 잘하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서버 비지 에러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메시지 큐에 담겨 있는 애들이 응답을 못하고 결국 스레드까지 또는 액터까지 오지도 못하고 응답을 줘버리려면은 결국 서버 빚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희 메일 큐, 그러니까 소켓 요청 왔으나 결국 처리 못하고 스레드까지 도달도 못하고 보내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 근데 처음에는 저도 스프레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옵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스프레이는 이제 이 아카라는 거 위에서 올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오신 분 중에 아카나 혹시 이제 액터 모델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액터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우리가 뉴에서 어떤 엔티티를 만들고 처리기 핸들러를 만들고, 핸들러는 항상 스레드 위에 탑재돼서 또는 나의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 객체를 리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리퀘스트가 오면은 편지를 받아서 자, 이거 무슨 처리를 해야지, 1번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DB에 가서 보내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구나 하고, 완료, 기다려,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렇게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이렇게 드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죠.
이제 액터 모델에서는 액터는 그냥 이제 이분들이 다 처리하는 거고 저는 따라다니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자 메일로 그러니까 메일 박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샌드 메일을 여기다 보내면 이분이 처리하시고 이 물을 옆에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봤던 딴 사람이 봤던 처음 보낸 사람에게 보내서 결국 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대 장점은 뭐냐면 처리하시는 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다 두면 돼요. 물을. 그럼 받아서 하시면 되죠. 근데 그전에는 갖고 다니는 사람 수가 없으면 죽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레드 갖고 다니는 사람 수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HTTP뿐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우리 들어봤죠. 그것도 비슷해요. 근데 액터 모델의 핵심은 액터는 객체다. 그러니까 내가 뉴를 하는 순간 스레드나 이런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뉴를 하는 순간 사람이 생기는 거고 스레드가 생기는 거고 싱글 스레드로 처리하지 않을 거면 여러 개를 생성해서 어레이로 묶은 다음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매핑하면 되죠. 인터페이스, 스칼라이선 트레이트라고 하죠. 어쨌든 하나의 인터페이스 결국에는 여기에는 두 분이 계신데 저는 물을 여기다 하나만 넣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두 분 중에 알아서 가져다가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객체의 개수가 결국에는 그런 액터의 개수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이게 로컬 안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한 분은 여기 계시고 한 분은 저기 미국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리모트로도 작동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 갖다 넣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시스턴시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굉장히 쉽고 퍼포먼스도 대충 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가장 장점이었던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아카로 API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나의 그런 작은 서비스를 2개 이상의 HA를 구성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각각 클라우드로 구성해서 묶어서 서비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카에 있는 내가 서비스 하고자 하는 게 20개인데 얘를 HA를 최소한으로 2대 이상을 하려면 40개가 필요한데 노드가 얘를 이렇게 페어로 2개 섞어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하면은 좀 그걸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되게 좋고 이제 그 다음에 마스터가 이제 없는 구조로 구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고요. 뭐 그 외 요새 이제 리액티브하다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네. 얘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피키 또는 추천 모델에서 어떻게 아카를 이용해서 추천 모델을 만드느냐. 결국 앙상블 모델의 뜻은 아까 가지고 있던 많은 그 비즈니스로 그 머신러닝을 만든 결과를 키 밸류를 저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앙상블 모델링 다 섞어서 쓴다라는 거고 저장은 저희는 일단 HBase 했어요. 뭐 사실 필요한 게 키가 2개 또는 1개고 값이 하나 키 밸류인데 가끔 순서성이 그러니까 시퀀스로 저장될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 상황과 가장 잘 맞는 구조라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뭐 대안으로도 되게 많은 서비스인데 그냥 제가 스타트업에 왔고 가장 평소에 많이 쓰던 거 익숙한 걸 하기 위해서 일단 HBase를 썼어요. 요새는 뭐 이렇게 되게 경쟁 더 치열해져가지고 좋은 것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로 기본적으로 이제 HBase가 스스로 퍼시스턴트와 에런 캐시를 담당하게 되고 아카 자체에 이제 그 키별로 담당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빼먹긴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스위치는 있고요. 얘네들은 모두 다 리스너예요. 그러니까 100대가 있다고 또는 10대가 있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다 받아요. 그래서 처리기는 얘가 스스로 다 처리기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누가 처리해야 되는지는 각각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메쉬 네트워크 구조로 받아서 내 담당이 아니야 얘한테 보내고 얘가 아마 이제 캐싱 안에 있을 텐데 얘를 결국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어려움 겪었던 얘기들 해보면 사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액터 모델 할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웹을 개발하시던 분들 또는 API 개발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스레드 모델 쓰시는 분들 그 익셉션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스레드 만들어서 익셉션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스레드 죽죠. 스레드 없어지죠. 액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액터를 고정했어요. 액터가 없어지면
처리기가 없어져요. 물론 알림은 저한테 오겠죠. 없어지면 그래서 그 없어진 걸 발견하고 다시 생성은 해요. 근데 생성되기 전에 다 죽었어. 그럼 이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외 처리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크래시 다운 되잖아요. 그래서 앱 개발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 앱 개발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잘 그런 걸 많이 익숙한데, 이제 웹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500 에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일한 면이 좀 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익셉션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익셉션을 캐치해서 먹어. 이건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디 이렇게 이제 잘 관리해서 알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게 견고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데드레터라는 거는 결국 이 안에서 처리를 못해서 결과를 주기로 약속한 결과를 못 주거나 이제 뭐 익셉션이 밖으로 떨어져 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데드레터, 그러니까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 알겠지만 에러 메시지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밖으로 감싸져 있어가지고 똑같아요. 데드레터라고 나와요. 아, 이거 뭔가. 그러면 이제 속에 밑에 그 컨커런트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처리해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알 수 없게 나와요. 그냥 아까 프로토콜에 우리 메인 시스템 이름과 서비스 이름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90%, 99%는 저희가 구현을 실수를 해서 나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 외에 생기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꺼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기본 옵션을 주면은 이제 립 사이클, 즉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켓이 앞에 대기하고 그런 걸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보통은 이제 안에 이너 타임아웃을 쓰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비동기로 쓰는데 밖으로 익셉션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DB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DB 커넥션 풀한테 달라고 했는데 얘가 10초 동안 안 줬으면 이너 타임아웃을 줘버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카를 쓰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얘가 뭐 그 DB 커넥션 타임아웃 나기 전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깥 나간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스프레이가 설정으로 지원하는 타임아웃과 나의 시간차가 생겨서 갭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청소하는 주기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스프레이가 이제 아카 메인 뭐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아카가 스스로 HTTP 프로토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프레이가 안정적이긴 하나 일부 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뭐 아카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면 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클로즈 메시지가 도착한 다음 딜레이해주고 계속 런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제 스케줄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데드레터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이제 데드레터로 이어지는 경우, 시간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액터가 실행하고 그 다음으로 액터 실행하는데 그 시간 약간 딜레이가 생겨서 시간차 때문에 데드레터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재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카 모델 또는 우리가 그런 이제 이런 TCP 네티도 그렇고, TCP를 로우 레벨로 쓰면서 위에 HTTP 클라이언트 파서를 붙여서 서버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경우의 최대의 장점이죠. TCP 레이어까지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보면은 우연히 저도 알게 됐고요. 네. 그런 점이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이 부분을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라는 말씀이고, 그 외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켓 옵션들이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백로그를 늘려서 이제 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키퍼를 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초기에는 주키퍼 없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메서스와 아카만으로도 하려고 하다가 얘를 메서스를 좀 걷어내고, 어차피 아카가 가지는 기능을 이용해서 메서스 일부 우리가 원하는 기능 몇 줄 안 되는 코드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메서스와 다커를 넣은 게 이제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꺼내고 결국에 주키퍼와 이제 그냥 아카만으로 이루어진 클라우드로 변경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키퍼가 하는 일은 그 서버 간에 이제 HA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서비스는 많은데 이제 서버 대수가 적을 때 이제 HA를 각각 구성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컨시스턴시 해싱에 대한 키 기준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간의 리소스 정보를 나는 CPU 몇 개를 쓰고 있고 메모리 얼마 쓰고 있고 이런 거 서버 간의 그 리소스 현황 정보를 이제 동기화한다든지 뭐 그 외 등등 주키퍼는 뭐 거만한 얘기인데 어쨌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HBase도 알려져 있으나 저희가 그냥 가장 하드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추천을 하는데 이제 CF나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결국 HBase에 놓고 앙상블로 가져오는데 추천이라는 시스템 특성,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는 NoSQL 또는 NoSQL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스키마잖아요. 스키마를 NoSQL에 맞춰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구조예요. 키가 그냥 하나, 두 개이고 밸류는 하나인 상태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자 유저가 월간 유저가 600만 명, 컨텐츠 저희 유저보다 컨텐츠가 더 적어요. 컨텐츠 35,000개, 두 개 합치면 2,100억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50개 테이블 그러면 2,100억 개를 50개 테이블 유저 올 때마다 스캔해서 1등 누구인지 다 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줄였어요. 그냥 저장할 때 상위만 저장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자릿수가 한 이만큼 정도 줄어들고 100개로 줄였고 유저도 이제 그런 그 뭐 LRU 같은 스타일로 이제 최근에 온 유저로 해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50개 테이블도 이제 상위 레이어에 있는 애들 일부를 줄이고 밑에로 미리 이제 좀 집약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줄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은 이제 append only 파일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우는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바뀐 거지 지우는 건 없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뭐 요새 이제 대부분 MySQL을 쓰더라도 append only 파일에 가깝게 설계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인서트만 죽창 하는데 물론 같은 키를 가진 애를 인서트하면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겠지만 계속 인서트를 해서 이제 그런 그 락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컴팩션 문제. 우리가 제어 안 될 때 컴팩션이 일어나면 자바나 JVM 계열 언어를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GC 관리가 안 되면 망하듯이 HBase에서 컴팩션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때 일어나면 응답 시간이 늦어집니다.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HBase가 내부에서 그냥 흡아스라고 불러가지고 네, 캐싱이 되게 중요합니다. 캐시가 되게 잘 돼요. 사실 HBase 대부분이 그런 이제 기본적인 LRU 정책을 하는데 캐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용이라면 이제 HA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인덴테이션이 틀렸어요. 네, 이쪽인데 예, 실수입니다. 서비스용은 이제 HA 구성에 대한 옵션들이 들어가고 핸들러 숫자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동시에 가져온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얼마큼 필요한지 최적을 찾아야죠. 이게 스레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HBase는 액터 모델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 모델이다 보니까 핸들러 내가 가진 그 컴퓨팅 파워 대비 또는 I/O 등등 고려했을 때 핸들러가 놀고 있으면 아까우니까 이제 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개수를 설정하고 똑같죠. 데이터 이거는 이제 하드 쪽 DFS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TCP 노딜레이 그러니까 니글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켰을 때 나타나는 이제 성능 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Base 리전 파일 맥스 사이즈 같은 걸 조절해서 이제 그런 한 번에 시퀀스하게 그 타블렛에 저장될 개수를 제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HBase 튜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딱 고정된 값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몇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찾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캐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 HBase 캐시가 생각보다 저희가 이거 카운트 수 꽤 많이 카운트 수 블럭 수만 해도 30만이니까 아마 블럭 안에 블럭이 메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수는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도 근데 히트 레이쇼는 유저, 다큐먼트, 점수 이렇게 저장한 테이블들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히트 레이쇼는 막 98%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캐시를 꽤 많이 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저희한테 얘가 1차 캐시 역할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아카를 엘라스틱하게 추가로 붙이거나 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밑에 퍼시스턴트 레이어에 캐시가 필요했고, 얘가 그 역할을 사실 중간에 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꽤 잘한다. 물론 이제 아예 캐싱 위주로 설계된 뭐 레디스나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좀 더 맞는 알고리즘과 맞는 걸 제공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걸 L1 캐시로서 레벨 1 캐시로 쓰고, 아카가 스스로 디스트리뷰 해싱 테이블로 2차 캐시를 하게 되고 서비스에 결국 나가게 되는 구조를 구현했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냥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코드 막 복붙 이렇게 했는데 예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세 개 테이블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스스로 L1 캐시가 있잖아요. L2 캐시를 H베이스를 이제 클라이언트를 확장해서 테이블 이름을 넣고 캐시 L2 이제 아카가 L2 캐시라고 했잖아요. 얘가 아카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핸들러인 거고, 얘가 이제 캐시 L2 캐시로서 그런 캐시 사이즈나 이런 걸 지정해서 이제 실제로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테이블 이름 키 쓰게 되면은 이제 H베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쉽게 그냥 만들어 놓은 저런 레퍼지토리 레이어와 비슷한 걸 이용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 부분은 그 아카의 액터 모델 가져오는 부분이 액터 모델, 밑에 레이어는 액터 모델인데요. 위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나는 메인 스레드는 있어요, 저희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이블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개에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수십 개는 되거든요. H베이스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한 20개 정도는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안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로컬에 있는 L2 캐시를 타면 땡큐, 안 타면 그래도 최소한 10밀리 안에 갔다 오자 라는 개념으로 한 번에 다 요청 때리고 마지막에 웨이팅 걸어놨고요. 그래서 스레드 풀 놓고,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스레드 모델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완벽히 다 바꾸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종의 DSL로, 아까 그 이제 서비스 이름이 있고 이제 클라우드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이름들을 미리 등록해 놓은 DSL 파일을 해놓고 얘를 등록해서 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는 이런 식으로 HTTP를 이렇게 만들고, 핸들러가 얘가 이제 아카예요. 얘가 아카라서 얘 이제 핸들러가 떠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떤 주소로 가는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기 할 때 이제 리모트에 아카를 등록하고 포트 리스닝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HTTPS, 뭐 HTTP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모트로 보내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일단은 뭐 되게 쉽지 않게 아직은 돼 있는데, 얘가 이제 결국 저희가 최종 결과는 소티드된 그 컨텐츠거든요. 유저가 왔을 때 리커맨드, 유저가 왔을 때 기본값 0을 주면 뭐 예를 들어서 표준 추천 컨텐츠가 나간다든지, 그래서 유저가 왔을 때 리커맨드를 이제 리모트로 보내는 결국 메시지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테스트 코드에 있던 거라 그냥 시간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시간 제한을 짧게 줘서 실패하면 그냥 디폴트가 나가게 처리를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타입드 액터의 한 예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객체를 생성한 게 액터가 생성이고, 메서드 콜을 하는 게 액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트 하나를 상속받게 되는데, 저 트레이트를 상속받고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아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메서드 콜이 아니라 리모트로 갈 수도 있고 로컬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핑, 그러니까 옛날에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그 뭐 AOP나 이런 것처럼 AOP 같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네, 액터 모델 주입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건 타입드, 그러니까 얘가 왜 타입드냐면
다 타입이 있는 형태로 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타입드는 이제 클래스 하나당 핸들러가 하나, 메서드 하나만 될 수 있게, 스레드 런이나 뭐 네티의 핸들러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만 할 수 있게 해서 오브젝트로 받는 게 이제 언타입드. 오브젝트로 봐서 타입에 따라 분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언타입드고요. 얘는 타입드라서 그냥 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퓨처를 리턴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퀘스트가 와서 이제 DB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이제 끈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제 이벤트 드리븐을 보내고 얘는 소멸돼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리턴형을 퓨처에 감싸서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기로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긴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HTTP 서버를 직접 구현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HTTP 캐시도 필요하잖아요. 3차 캐시. 아까 1차 캐시 HBase, 2차 캐시 아까 직접 구현한 컨시스턴시 테이블, 그리고 3차 캐시가 필요했는데 이제 스프레이 위에서 돌아가는 그냥 구아바로 HTTP 리스폰스 객체를 리턴하면 원래 스프레이가 제이슨 또는 뭐 그거에 맞는 타입으로 이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결과를 뿜어주는데 그 형태를 그냥 내부적으로 객체화 시켜서 감싸서 리스폰스 캐시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2차 캐시에 계산된 결과는 있는데 이제 그 제이슨 파싱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함이겠죠. HTML은 아니지만 HTTP 프로토콜에 맞는 아웃풋을 만드는 걸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제 리스폰스 캐시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추천과 검색 엔진인데 검색 엔진은 이제 뭐 간단히 만들면 지금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더 이상 뭐 크게 설명할 게 없는데, 아까는 이 쿼리가 없고 유저였죠. 검색 엔진은 유저 대신에 검색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추가되는 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이제 이것도 아까 그 CF, 그러니까 협업 필터링처럼 검색은 그러니까 협업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할 대상을 뽑을 때 나랑 비슷한 거 본 사람을 기반으로 이제 꼽는다, 또는 내가 좋아했던 문서를 기반으로 꼽는다 했잖아요. 이제는 BM25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어 2개 이상일 때 어떤 검색어가 더 중요한지 그거 이제 가중치를 결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로 키는 텀이고 이제 문서 번호들을 오른쪽에 적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워드와 워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게 더 좋다. 결국 다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도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존에 했던 품질 점수, 시의성 점수는 다 똑같아요. 추천에 들어간 거 검색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키 와서 느낀 건데 추천과 검색이 이제 같이 일하면 되게 시너지가 잘 나더라고요. 교집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싱 저장을 예전에 전 직장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C언어나 이런 건 IO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옛날에 실험은 한번 해봤었는데 서비스에 적용 안 해봤던 방법들 좀 해봤어요. 처음에는 크료가 알려진 JVM 시리얼라이저, 제가 PK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는 성능이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도 아카나 스팍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객체 직렬화에는 JVM 계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 크료의 장점이자 단점은 발전이 빨라서 호환성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버전이 0.00 마이너만 바뀌어도 그 전 걸 못 읽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컨텐츠가 35,000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컨텐츠가 적어요. 근데 굳이 크료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냥 제이슨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JVM 시리얼라이저스라는 구글 그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그 알리바바의 패스트 제이슨이나 뭐 잭슨 일부도 그렇고 요즘 나온 애들은 크료에 비해서 예전처럼 막 10배 이상 차이 나진 않거든요. 한 많아야 1.6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최대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인덱싱, 그러니까 텀, 문서 번호 이렇게 이은 거를 이제 이걸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어를 넣었을 때 어떤 문서가 보여줘야 되는지 점수 계산 대상을 찾는 건데, 얘네들이 우리 아카풀에서 갖다 쓰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아까 그 추천 모델이랑 똑같이 하고 싶은 거죠. 검색어를 치면은 걔를 HBase에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추천 모델에서 되게 행복했던 이거 NoSQL이랑 추천은 스키마 구조가 똑같네? 였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NoSQL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HBase 위에다가 스키마를 입힌 서비스죠. 피닉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아져가지고 이제 키가 많아져서 피닉스를 올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점수 추가된 거는 요새 머신러닝계에서 유행한다는 문서를 벡터화 해놓고 저장해놓고, 왜냐하면 얘는 어떤 거냐면요, 고양이 관련된 문서가 1,0이라는 좌표라면 양이 관련된 거는 이제 뭐 1.1,0 가깝게 문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애들을 좌표에 찍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포털에 비해서 피키 같은 애들은 되게 협소하잖아요, 컨텐츠가. 그러면 이그젝트 매칭, 그러니까 고양이, 물론 형태에서 분석한 후 결과지만 고양이 쳤는데 양이가 안 나오면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리콜 개선용을 했었고, 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사실 구현 방법은 뭐 같습니다. 걔네도 그 추천과 동일한 플랫폼 위에서 이제 검색도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시스템 성능은 처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했네요.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은 그러니까 액터 모델로 이제 장착을 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실수로 소켓을 클로징을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죽어야 되는데 서버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내 스테이터스로 봤을 때는 그 소켓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서버는 부하는 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근데 이제 그런 알림 때문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이거 참 액터 모델의 그런 서버에 죽지 않고 견고하면 강력하구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만 고쳐 배포했더니 그냥 다시 살아났어요. 심지어 재시작도 안 하고. 거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최소한 클라이언트들이 느려지거나 뭐 죽거나 접속자 수를 늘어서 뭐 고생하거나 모르겠고, 나는 서비스 서버는 CPU 그냥 난 80% 쓸 거고 너네가 죽든 말든 모르겠고 난 내 할 일 할 거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손은 아주 많이는 아니고 일부 가고, 근데 대신에 장점이자 단점은 이제 톰캣이나 엔진엑스 같은 걸 입혔을 때 걔네들이 지원해주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들을 쓸 수 없다는 단점.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그런 되게 많잖아요. 톰캣도 뭐 그런 플러그인 입히면은 주소별로 응답 시간 막 나오고 알림해주고 막 그런 거를 쓰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좀 해야 되는 점.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좀 단점. 대신에 더 많은 거를 이점은 이제 견고함과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 톰캣을 올려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점이 얘는 살아있는데 톰캣이 죽어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이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에서 쓰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구현해놓고 이 위에 이제 스레드 모델을 올리는 경우. 근데 물론 이제 이벤트 모델인 경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병목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인데요. 뭐 여기서 보이는 숫자는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그리기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치는 현재 있는 상태고, 뭐 리퀘스트 가서 이제 뭐 주키퍼가 이제 어느 서버가 담당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걸 항시 관리해서 이벤트 드리븐을 알려주고, HBase 서버와 연결돼서 아카끼리는 메쉬 토폴로지로 서로 풀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구성돼 가지고 서로 계속 물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단점은 알고 있으나 아직 크게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메쉬 토폴로지의 그 커지면 생기는 문제점? 그런 거는 나중에는 이제 얘 스스로도 MSI에 가까운데, 하나 이제 클라우드들로서 MSI에 가까운데, 얘네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이런 걸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풀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단점을
앞으로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콩콩에 이렇게 저희 그 콩콩이라는 앱까지 쓰면 거기에 질문 올려주실 수 있는데 이 질문에 혹시 이런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뭐 제니퍼나 이런 통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핀포인트 이런 게 있는 혹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니터링이 확실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에는 정말 단점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알려진 요새 유행하는 두 가지를 내부적으로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레릭이랑 넷데이터라고 그거가. 근데 이제 그걸 요새 플러그인들이 워낙 좋아서 그냥 이제 한 두세 줄로 구현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은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셨던 추천이나 검색 엔진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CF나 APA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돌리기 위한 것도 아카나 스칼라를 활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별도로 돌리고 그거를 서비스하기 위한 거를 아카로 하신 건지?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사실 아카에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하기 위한 쪽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공유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스팍이나 카프카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50개의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리소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얘에 비해서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5배수나 10배수에 가까운 애들이 얘를 위해서 그런 계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아까 그 테이블을 계속 인서트하는 거예요. 유저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유저에 대한 추천에 대한 값을, HBase 값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돌면서 스팍을 돌면서 그 유저 계산된 유저 다큐먼트 피처를 거기 그 HBase 테이블에 다시 이제 인서트를 해서 이제 그 TTL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HBase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 그 이제 컴팩션을 일으키는 TTL을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접속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런 거 이용하는 건데, TTL을 쓴 경우 레디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TTL이 부활을 좀 컴팩션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고 사실 잘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팩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네, 말씀하십시오. 추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실시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산이 뭔가 콘텐츠가 추가됐을 때나 유저가 추가됐을 때 인크리멘탈하게 뭐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돌려야지 아까 그 50개 테이블 다 그건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6시간 단위인 게 있고 실시간인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긴 애들은 그냥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애들 자체가 추천해서 오늘 지금 막 올라온 글은 어차피 제일 위에 거의 보통 있잖아요. 추천에 뜨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 찰나의 시간에 안 뜬다고 해서 느끼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 그 사이에 많은 걸 계산해가지고 빨리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컨텐츠가 이렇게 포스팅이 되고 HBase에 인서트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국에는 실시간에 가깝게 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분 지금 48분이라 질문 하나만 더. 질문 없으시면 트랙 마치겠고요. 발표를 해주신 저희 강지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